기관총에 이어서 이번엔 탱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탱크가 도대체 처음에 어떻게 발명이 됐는지부터 저희가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발명됐을까요? 그러니까 이놈의 참호전을 어떻게 뚫을 건가. 참호를 이제 파놓고 거기다가 10m까지 내려가서 사람들이 숨어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참호를 그리고 1선, 2선, 3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선이 설사 돌파가 되더라도 2선에서 막아내고 2선이 설사 돌파가 되더라도 3선에서 막아내니까 공격하는 사람한테는 지옥이 따로 없는 겁니다. 1선까지 가기도 어려운데 3선까지 가야 되니까 거기다가 철조망 있지 지뢰도 가끔 있었어요. 그걸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다량의 포격으로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서 돌파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포격을 해도 철조망은 남아있고 특히 10m 밑으로 들어가 있다가 적군이 다가온다 그러면 기관총을 들고 나와가지고 기관총으로 깔겨버리니까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 전에도 트랙터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유럽 그쪽 지방의 땅이 비도 오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진흙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퀴가 달린 차량은 진흙에 빠져가지고 전장 지역을 돌파할 수가 없어요. 궤도 차량이 필요하다. 착안을 해가지고 궤도 차량을 했는데 그거를 영국에서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전차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영국에서 개발해서 유럽으로 가려면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에 이걸 물건을 실어야 되는데 수송선을 지켜보던 그 민간인들이 저거 뭡니까? 그러니까 비밀 무기니까 신무기니까 그래서 둘러대려고 물탱크라고 한 거예요. 물탱크. 예. 물탱크가 생겼어요. 처음에 예. 탱크. 지금 탱크는 어떻게 생겼냐면 밑에 차체가 있고 위에 포탑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탱크는 그냥 그 차체만 있고 포가 옆에 달릴 수도 있고 기관총이 옆에 달리고 뭐 그랬어요. 그리고 증기로 운영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 탱크는 승무원이 4명 내지 3명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처음에 나왔던 건 12명, 18명이 타고 있었어요. 아무튼 이런 탱크를 만들 때 그 물탱크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명칭을 얻었고 그다음에 해군에서 이런 개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된 그 탱크의 주요 요소 부품들을 보면 해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포탑, 영어로 터렛이거든요. 터렛이라는 그 말도 배에 보면은 왜 포가 이렇게 있는 옛날 배들 있죠. 그걸 터렛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따오고 뭐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궤도를 이용해서 철조망을 뚫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철조망을 뚫어주고 기관총 사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면은 지금 이 탱크가 정말 참호전에서 그만큼 효과가 있었는가? 처음에 우선 고장도 많이 나서 기계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탱크 자체보다도 탱크도 좀 완벽하지 못했지만 탱크를 어떻게 쓸 줄 몰랐던 거예요. 탱크라는 것이 일단 돌파를 해주고 나면 신속하게 돌파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운영했던 때는 효과를 제대로 못 봤고 2번, 3번 하면서 점점 효율적으로 됐지만 역시 탱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활용했던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돼서야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1차 세계대전 때는 일단은 그 철조망을 무너뜨리는 수준까지만 활용이 됐던 거네요, 탱크가. 그렇죠. 철조망을 뚫고 어느 정도 전선에 돌파를 시켜줄 수 있는 거기까지 역할을 했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2차 세계대전까지 전차를 가지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거기서 멈췄고 전쟁에서 진 독일은 야 우리가 저 탱크에 당했는데 저거 더 잘 활용할 방법이 없어? 라고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전차가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대포를 갖고 있다. 움직이는 요새다. 탱크 소리만 들어도 사람이 확 질리거든요. 얼어버려요. 그런 충격력. 응?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해서 2차 세계대전 때 전격전이라는 게 나오는 그 시초가 되는 거죠. 궁금한 게 만약에 이제 탱크가 다가와요. 그럼 그때 당시에 이제 기관총들이 막 있잖아요. 그럼 기관총이 막 탱크를 막 쏘게 되면 뚫릴 수도 있고 뭐 약간 오다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관총에는 예. 문제가 없었어요. 처음에 탱크의 목적이 예. 철조망을 극복하고 기관총으로부터는 보호를 받는 거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런 염려를 안 했어도 됐었어요. 탱크가 나오니까 야 저거를 어떻게 그러면 파괴할 거야. 그래서 이제 대전차 무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이제 많이 상상하는 게 뭐냐면 탱크 하게 되면 막 포가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맞아요. 그게 이제 뭐 2차 세계대전 때인 것 같은데 1차 세계대전 때도 이 포라는 것이 막 있었나요? 그때 있었어요. 뭐 안에서 네. 기관총이 있었고. 있었어요. 기관총도 있었고 예. 우리가 지금 보는 탱크는 차체가 있고 그 위에 포탑이 있고 그 위에 포가 있는데 예. 처음 거는 차체 옆에 기관총하고 포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딱 가다가 틀어서 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좀.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포탑이 있으면 포탑이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예. 처음에 것들은 이런 포탑이 없었어요. 옆에 있으니까 얘는 요만큼 쏘고 얘는 요만큼 쏘는 여기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반경이 구도로 요 돼 있어요. 정도만. 그래서 이 위에 포탑이 있음으로 해서 포탑이 하나지만 좌우 360도를 돌릴 수 있으니까 지금 거하고는 그 당시 초기형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탱크도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좀 나옵니다. 또. 예, 뭐 자주포, 뭐 전차, 장갑차 뭐 이러한 이제 모델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 각자 역할이 또 다 있습니까, 그게? 처음에는 전차만 있었어요. 전차만 있었는데 전차가 아주 초기형도 아주 느렸어요. 느렸지만 그래도 사람이 쫓아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오늘날 전차는 도로에서 6, 70km씩 달려요. 자동차만큼이나. 몇 킬로 정도 돼요? 60톤에서 60톤? 그다음에 지금 계속 그 무거워지고 있어서 어떤 것들은 70톤도 나가요. 근데 6, 70 시속이 돼요? 그렇게 와, 진짜 빠르다. 도로상에서 어찌됐건 이 전차를 군인들이 쫓아가 줘야 되거든요.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총알이 막 날라오고 하는데 트럭 타고 쫓아가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갑차라는 게 필요해요. 아. 그래서 이 장갑차는 예. 탱크만큼 장갑이 두껍진 않지만 그래도 적의 소화기 탄에는 보호를 받고 다수의 병력을 그 안에 넣고 전차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장갑차예요. 그러니까 수송의 역할을 했던 게 장갑차. 수송이 주로 그래서 병력 수송 장갑차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탱크가 있고 그 탱크를 후속하기 위한 병력 수송 장갑차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다가 화력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포는 처음에 우리가 말 갖고 끌고 갔고 그 다음에는 트럭을 가지고 끌고 갔는데 트럭을 가지고 끌고 가는 대포는 트럭에서 떼어내 가지고 다시 조종을 해서 포를 쏴야 돼요. 시간이 꽤 걸려. 그렇게 하지 않고 차량에다가 포를 싣고 쏘면은 내리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시간이 덜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포가 필요했는데 암만 해도 장갑차에 올려야 아까 트럭 같은 거는 진흙에 빠진다 그랬죠. 예. 탱크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갈 수가 있고 지가 갈 수 있는 대포를 필요로 하게 된 거예요. 전차, 병력 수송 장갑차, 지가 움직이는 포, 자주포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네네. 원래 병력 수송 장갑차라고 하는 거는 병력 수송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요즘 추세는 야 그거 병력 수송뿐만 아니라 거기서 화력 좀 지원해 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 병력 수송 장갑차에다가 기관포 같은 거를 장착을 해요. 그래서 화력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도 요즘은 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그 장갑차는 몇 명 정도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1차 세계대전 때는 장갑차라는 건 없었고 아, 예. 2차 세계대전이 되면서부터 아, 그때 이제 장갑차가 예. 등장했다. 장갑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예. 그 당시 장갑차들은 지금 장갑차들하고는 또 틀려요. 트럭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장갑으로 둘러싸여 있던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하다가 예. 이게 점점 바뀌어서 뚜껑까지도 장갑으로 둘러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탱크는 이렇게 다 총으로부터 막아야 되니까 다 꽁꽁 쌓여 있잖아요. 그럼 앞을 어떻게 봐요? 벽돌만한 요런 데로 보고 갔어요. 우리가 손으로만 이렇게 해도 옆이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보여요. 초기형은 그런 식으로 했고 나중에 나온 거는 잔망경처럼 요게 위로.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 그거 깨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자동차에서는 TV 카메라처럼도 활용하고 하는데 안에 꽁꽁 들어가 있는 건 좋은데 앞이 잘 안 보여요. 전차를 파괴하는 첫 번째 단계가 전차 승무원, 특히 전차장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이 밖에 나온다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면서 전차 조종수 보고 야 빨리 가, 천천히 가,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뒤로 빠져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주 표적을 정해줘요. 어디 쏘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이 전차장이 그 전차로 안으로 들어가도록 강요하는 게 첫 번째 단계야. 총을 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총을 다 막아버리니까 전차가 싸울 때 진짜 불리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름의 전차 공략법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처음에는 속수무책이었고 도망가는 수밖에 없었고 이제 점점 저거를 어떻게 파괴할 건가 해가지고 급조 무기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전차를 뭐 대포로 직접 쏜다든지 사람들이 올라타가지고 뭐 수류탄을 잘 안 보이니까 뭐 옆이든 뒤든 뭐 정말 안 보이는 그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차가 이렇게 가면 네. 아군이 이렇게 주변에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올라타는 사람을 여기 아군이 쏴 죽여주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결국에는 세계 1차 대전 때 탱크가 출현하면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났습니까? 그냥? 야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상급부대에서는 예. 몸으로라도 막아라 했지만 몸을 어떻게 막아 그거를? 그렇죠. 말이 좀 쉽죠. 그거는. 예. 그렇지. 다행히도 그 탱크가 고장이 잘 나고 예. 중간에 섣버리고 뭐 이러니까 예. 그래서 그나마 돌파가 많이 안 생겼지. 만약에 처음부터 성능이 100% 좋았다면. 나고 그랬다 그러면은 처음에 전차를 운영한 영국군하고 프랑스군이 대승을 거둘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게 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하니까 완전한 그 승리를 또 쟁취하기가 힘들었던 거네요. 초창기에. 어느 정도 전차가 개선이 되면은 독일군도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전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기관총이 있으면 기관총이 또 있고 탱크를 만들면 여기서 또 탱크가 있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지금 현대까지 탱크의 어떤 발전 역사가 뭐 있을까요? 뭐 이게 뭐 물론 너무 광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런 부분은. 탱크는 더 빨라졌고 더 살상력이 좋아졌고 네. 장갑도 그냥 장갑에서 지금은 뭐 복합 장갑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대방이 쓰는 탄종도 많아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고 그 지상의 왕자의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드론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또 날아다니는 애는 또 못 이기죠. 여기에 지금 주춤하는데 이것도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드론에 대해서도 뭔가 하여튼 그 대비책을 마련할 거고 탱크가 여태까지 수행하던 그런 역할을 똑같이 수행할 것 같지는 않은데 탱크가 없이 전쟁을 할 수는 없어요. 탱크가 없이 전쟁을 하면 다시 참호전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쟁사에 있어서 진짜 큰 역할이네요. 예. 앞으로 탱크 대신에 우리가 게임에서 나오는 왜 로봇 있잖아요. 네. 사람이 하나 타가지고 즈즈즈즈 하면서 가는 거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탱크가 이제 장군님께서 보시는 전쟁사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탱크의 출현 자체가 완전히 그 전쟁의 판도를 싹 바꾸는 어떤 또는 전략을 바꾸는 뭐 그러한 하나의 딱 계기가 됐습니까? 기관총이 나옴으로 해서 이 기관총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고민하다가 탱크가 나왔고 예. 탱크가 나와가지고 전격전이라는 그게 2차 세계대전 때 전개가 됐고 이와 같은 방식이 계속되다가 이제 공군력이 생긴 거예요. 비행기로 때리는 거. 그리고는 이 비행기로 때리다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정밀 폭격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1000발, 10,000발을 떨어뜨려야 그 표적을 맞출까 말까 했는데 예. 이제는 한 발로 땅 하고 때릴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현대 들어서 그런 시대에 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드론, AI 이런 게 생겨서 남보다 먼저 적의 핵심을 알아내고 적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빨리 알아내니까 그 스파이더맨 영화 같은 거 보면 슬로우 모션 장면들이 있죠. 때리려는 사람은 천천히 가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통신, 예. 다영역이라고 그러는데 멀타이 도메인이라고 그러는데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이런 걸 다 통틀어서 AI 이런 게 다 통틀어지면 마치 상대방은 슬로우 모션으로 치려고 하는 거고 나는
그 슬로우 모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먹이 날라오거나 총알이 날라오면 툭 치고 휙 가가지고 딱 때려버리는 이러한 전쟁이 지금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지금 기관총을 잡기 위해서 이제 탱크가 남았고 앞서서 이제 또 장군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제 전투기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탱크를 잡기 위한 이제 전투기, 항공이 이제 발달이 많이 될 텐데 이제 전투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